네, 내 몸에 맞는 설경 감상 포인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 과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눈 내린 산 풍경을 감상한다고 하면 좀 장비를 네. 완벽하게 갖추고 네. 조심조심 산을 오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가볍게 좀 두세 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면서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요. 아,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의 둘레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총 구간이 이제 21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총 연장 72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코스를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네. 탐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의 성삼재에서 노고단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네. 노고단에 올라가는 성삼재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약간의 그 좀 운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그 점만 좀 잘 극복이 된다고 하면은 네.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설악산 국립공원에 가면 장수대에서부터 대승폭포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구간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치악산 국립공원에 가시면 그 구룡지구에서부터 세련폭포까지 구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 주황산 국립공원에 가시면은 그 상이지구서부터 그 용추폭포까지 구간도 한 두세 시간 정도 보면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다고요? 네,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인데요. 네. 그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공원에서부터 건금선까지 올라가는 코스인데, 그쪽에 보시면 그 올라가서 서시게 되면 공룡 능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름만 들어볼 법한 그 정도 유명한 그 울산바위도 있고요. 저항령까지. 네. 또 날씨만 좋다고 하면은 속초시까지도 볼 수가 있으면서 동해바다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에 가시게 되면 그 내장 탐방 지원센터부터 전망대까지 또 케이블카를 올라가시고 그 전망대부터 연자봉까지 가는 어렵지 않게 탐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덕유산 국립공원은 그 동계올림픽의 후보지로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그 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시고 설천봉에 올라가시면 설천봉에서부터 최정상 향적봉까지 어렵지 않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또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가족 단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르신이 같이 가신다거나 어린이가 네.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그 저지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찰 주변과 그 주변에 그 설경들을 감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그 사찰 주변, 사찰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불교 문화인데 우리 그 전통 문화하고도 같이 계승 발전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준비가 어렵다든가 많이 못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국립공원마다 그 자연환경 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그런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월정사가 있고요. 전나무 숲길. 굉장히 명품 길입니다. 가서 네. 보시면. 그리고 내장산에 가시면 백령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야산에 해인사,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에 법주사가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에 화엄사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볼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겨울산의 설경 감상 포인트를 네. 잡는다면 어디에 좀 맞춰야 될까요? 설경 포인트 잡는다는 게 가장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네. 이제 고지대에서 하는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지대 잡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고지대에서 잡는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상에 올랐으면 거의 눈꽃 세상입니다. 예, 눈꽃 터널이 있고 네. 하얀색 펼쳐진 그런 평원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저지대에서 보시면은 약간 어떤 시설물과 가미된 국립공원 시설물이라든가 또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가미된 설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고지대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면 사실 고지대에는 하얀색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 다 하얗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사진을 보면 약간 차가운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저지대 주위주로 해가지고 설경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이 같이 사진에 나오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좀 따뜻한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눈 쌓인 산을 찾다 보면은 추위가 가장 큰 걱정인데 네네. 옷차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옷차림 우리가 그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아마 이 체온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도 어떤 그 멋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36.5도 체온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옷차림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네이 같은 경우는 몸에 딱 달라붙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속건성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그 보온복입니다. 그 속옷이 땀을 흡수해가지고 발수했다면 그걸 빨리 바깥으로 통과시켜 줄 수 있으면서 공기층을 형성해가지고 보온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레이어고요. 네. 그리고 바깥에 그런 차가운 극한의 바람과 그리고 눈, 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세 번째 레이어.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세 번째 레이어에서 옷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패딩 잠바 요즘에 많이 입고들 다니시는데요. 네. 이거 가장 그 시내에서는 보면 가장 바깥에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아, 그래요? 보온 옷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시내에서는 땀 흘릴 일이 없기 때문에 겉에 입어도 전혀 무방하고요. 네. 근데 산행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거를 겉에 입어주실 경우에는 공기층이 얇아져가지고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겠죠. 체온 네.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패딩 잠바 같은 경우는 산행하실 때는 가방에 넣고 산행을 하시다가 네. 뭐 장기간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이제 꺼내서 입으시고 또 다시 산행을 시작할 때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산행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 네. 예방법이나 네.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좀 알려주시죠. 아, 예. 일단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네. 준비에서 가장 기초 단계가 뭐냐면 기상 파악이거든요. 철저한 기상 파악인데 만약에 산행 날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산행을 취소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설사 날씨가 좋다 하더라도 산행 중에도 계속해서 기상 파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위치 파악입니다. 네. 현재 내 위치 정보는 나뿐만 아니라 산행을 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 주변의 지인들도 같이 공유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신고를 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그렇게 장기간 산행할 때는 어떤 독도복 같은 이런 특수 기술 같은 경우도 익혀두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어떤 풍습이라든가 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입산 시간 지정제가 있거든요. 내가 대낮인데도 시간에 걸리면 이제 입산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풍습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젖은 옷 그리고 뭐 보온 옷 같은 것들 여벌 옷을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열을 많이 발산하고 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머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산행했을 경우에 길게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모자가 젖어버리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젖은 모자를 빨리 마른 모자로 갈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갈아 쓰면 굉장히 체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아이젠, 스패치, 뭐 기본적인 겨울 장비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부 3.0의 일환으로 그 국립공원 산행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무료로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GPS 위치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탐방 정보, 그리고 등산로 정보, 그리고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터치 조난 신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누르면은 국립공원 상황실 그리고 산악구조대, 또 지방사무소가 각각 그 위치 정보가 경유도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구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이런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알찬 정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혁 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